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외롭고, 마음도 지치고, 아무도 내 속을 몰라주는 것 같아. 혹은 돈도, 건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편안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 지혜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거나 자식이나 친구에게 실망하고 속상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럼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사례와 경험담을 통해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진짜 지혜를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노년, 인간관계, 마음관리에 관한 모든 꿀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노후의 마음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생 살아도 배우기 어려운, 하지만 알아야만 편안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마음, 다스림과 인간관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왜 나는 나이 들어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까? 왜 남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실제 사례와 방법까지 영상 끝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필요하다면 메모도 해두세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편안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요. 젊을 땐 그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자식을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면 다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 건강보다 앞서는 건 삶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나를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 지혜, 그 깊은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노후의 평안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보다 누구와 거리를 두느냐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어 외로운 게 제일 싫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작 많은 분들이 말하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피로감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명절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돌리고 모임이 있으면 피곤해도 얼굴을 내밀며 이 나이에 인맥이라도 넓혀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인간관계를 이어가곤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대화의 절반은 남 얘기, 뒷담화. 나의 고충은 공감받지 못하고 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비교 대상으로만 소비됩니다. 그럴 때 문득 듭니다.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를 지치게 하는 건 아닐까?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에 접어들며 찾아오는 정서적 에너지의 재분배입니다. 젊을 땐 에너지가 넘치니까 남의 말도 들어주고 눈치도 보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쓰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거죠. 70대 후반의 김순자 씨는 평생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도 중심 인물로 늘 사람들을 챙기고 주변에서 순자 씨 없으면 모임이 안 돌아갈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활발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평소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지인에게서 배신을 당한 거죠. 남의 험담을 안 하던 순자 씨의 말을 누군가 왜곡해 모임에서 오해가 쌓였고 결국 단짝이었던 친구와도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후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 기대가 깨지니까 내 마음도 같이 무너졌어요. 그녀는 그 일을 계기로 모든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가까운 공원을 걸으며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두통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조용하다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인데도 하나도 안 외로워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 사이에서도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순자 씨의 말엔 나이든 이들이 공감할 만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잘못된 관계 속에서 혼자처럼 느끼는 게 더 아프다는 거요. 관계를 줄인다는 건 차갑게 끊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거리를 두는 것. 관계를 줄이는 건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 보호의 시작이자 마음의 정리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과는 감정적으로 선을 긋는 것. 그게 인생 후반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끊고 본인 얘기만 하는 사람. 내 행복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드는 사람. 도움을 줄 땐 고맙지만 나의 한계는 모르는 사람. 이런 관계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누가 밉거나 불편해도 그냥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면 그건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젠 나도 나를 지켜야죠.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참음이 아니라 정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거리감이 주는 평화. 관계를 끊는다는 건 완전히 고립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한 50대 후반의 여성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로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남편, 자식, 재산 이야기를 하며 비교를 유도했죠.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나중엔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젠 그 친구와 만나는 횟수를 줄이자.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 친구에게 휘둘리며 잃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젠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한 거죠. 이게 바로 좋은 거리감의 미학입니다. 사람을 미워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 한 걸음의 간격이 인생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혼자의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회복. 관계를 줄이면 처음엔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혹시 외로워지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생기죠. 하지만 그 고요함에 익숙해지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나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 노년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 노후는 의존에서 독립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죠. 70대 초반의 정모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듯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젠 나 혼자라도 괜찮다. 나는 나의 번이고 나의 동반자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커피를 마시며 오늘 나를 위해 뭘 해줄까? 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어느새 삶의 중심을 바꿔놓았죠. 이젠 누구랑 만나지 않아도 행복해요. 내가 나와 잘 지내니까. 이 말은 단순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인생이 비어지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줄이면 인생이 공허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사라질수록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죠. 가족, 오랜 친구, 이웃, 혹은 매일 마주치는 동네 카페 사장님처럼 소소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관계들. 그들이야말로 노후의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한 노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매일 아침 시장에서 마주치는 그 아주머니.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동네 도서관 직원. 그분들과의 짧은 대화가 내 일상의 위로예요. 이 말처럼 노년의 관계는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깊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도, 명예도, 체면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관계를 줄이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이 힘들다면 아마 너무 많은 사람을 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젠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할 때니까요. 관계는 줄이고 마음은 깊게. 진짜 인연만 남겨라. 나이 들수록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피로감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고 폭넓게 어울리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수많은 인간관계가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60대 김선자 씨는 젊을 때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어울려 회식 자리를 주도했고 이웃과도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그녀는 뜻밖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연락하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오히려 술 친구나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선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더라. 나이가 들면 인맥이 많을수록 외롭지 않을 거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좋은 말만 하고 불편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 관계, 언제나 내가 먼저 연락해야 이어지는 관계, 그리고 도움을 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인생 후반부에 짐이 됩니다. 반면 진짜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부를 물어주는 단 한 사람, 아프다고 하면 달려와주는 사람, 내 잘못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70대 최영우 씨는 젊을 때 친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술자리에선 늘 중심에 있었고 명절이면 인사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나빠진 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그를 지켜준 건 단 한 명의 친구였습니다.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 청소까지 해준 친구.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는 우울증에 빠졌을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이 들매 지혜란 관계를 좁히는 용기입니다.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구 수는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공허한 관계에서 생깁니다. 차라리 혼자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한 관계를 택하세요.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는 이제 나이 들어선 사양해도 괜찮습니다. 60대 박모 씨는 젊은 시절엔 동창 모임, 친목회, 종친회 등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안하지만 못 나가겠어 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매주 한 번씩 요양원 봉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오히려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이젠 내 시간과 마음을 값지게 쓰고 싶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웃음 팔지 않아요. 결국 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입니다.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관계. 그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갈 인연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정리의 시기입니다. 정리한다는 건 끊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20년은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잘 나갈 때보다 힘들 때 더 또렷이 드러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마음이 무너졌을 때 연락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가진 것을 줄이고
행복의 크기를 늘려라. 마지막으로 편안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지혜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는 것에서 오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많을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은행 잔고가 늘어나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소유가 아닌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70대 남기호 씨는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오랜 직장 생활을 마쳤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모은 재산이 있었지만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치매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모자라면? 돈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그 돈을 누리며 사는 법을 잊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이젠 당신이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써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행복비로 정하고 그 돈으로 하고 싶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밥을 먹고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며 웃음을 나누는 일.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느끼는가에 달려있다. 나이 들어서는 집도, 물건도, 인간관계도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많은 물건은 결국 나를 묶어두는 사슬이 됩니다. 옷장에 가득 쌓인 옷, 쓰지도 않는 가전제품,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듯 붙잡고 있는 물건들.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입니다. 실제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버리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집착을 버린 거죠. 또한 가진 걸 줄인다는 건 단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욕심, 비교심, 후회 같은 감정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더 가졌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라는 마음은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적은 사람입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고 감사할 줄 알고 커피 한 잔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고요한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인생의 마지막은 정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감사의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견뎌온 나 자신에게 감사할 때 노년은 고독이 아니라 완성의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신기하죠.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며 마치 끝이 없는 경쟁의 트랙 위를 달리듯 앞만 보고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남은 건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고 성공이 아니라 평온함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편안할까? 사람마다 대답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맞이한 사람들은 모두 비워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지혜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돈은 삶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요. 한때는 재산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합니다. 돈은 나를 지켜주지 않더라. 오히려 내가 돈을 지켜야 하더라. 정말 지혜로운 노년은 가진 돈으로 불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키우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안정감은 소비의 절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의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적어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 그게 바로 노후의 진짜 부입니다. 두 번째 지혜에서는 배웠습니다. 일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쉼을 받아들이는 법을요.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쓸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거요.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단지 예전처럼 돈으로, 성과로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과 온기로. 어떤 이는 손주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할머니가 되었고, 어떤 이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는 시간보다 내가 받는 따뜻함이 더 많아요. 이게 바로 일을 떠난 후에도 의미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세 번째 지혜에서는 배웠죠. 건강은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고 삶의 리듬이 균형 잡힌 상태라는 거요. 병원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 속엔 공통된 후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살 걸. 그때 그렇게 무리하지 말 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마음이 답답하면 하늘 한번 보고 누군가 미워지는 날에는 그 감정에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한 60대 남성은 매일 새벽 동네 하천을 따라 걷습니다. 그는 말하죠.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아요.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젊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네 번째 지혜에서는 관계의 본질을 돌아봤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마음 깊이 통하는 사람 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젊을 땐 연락이 잦은 친구가 많지만 나이 들면 생각이 닮은 친구만 남습니다. 그 한 사람과의 대화가 인생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60대 윤미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수다 떨 친구보다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도 편한 친구가 좋아요. 그 말이 참 공감되지 않나요? 나이 들수록 말보다 존재의 온기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의 나를 받아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그건 평생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에서는 내려놓음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 줄여야 행복의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결국 삶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덜면 매일이 충분해집니다. 70대 한 노부부의 집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젠 추억만 남았어요. 근데 그게 더 좋아요. 그들은 과거를 미련 없이 떠나보내고 오늘 하루를 감사로 채웁니다. 새벽 햇살에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면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섭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쌓여 그들의 인생은 이제 평화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보다 남은 시간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향해 달리느라 현재를 흘려보내지만 노년이 되면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는 없었구나.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죠.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잘못 산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하고 산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순간을 다르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노후,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된 습관. 이걸 안다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도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매일 아침, 오늘도 괜찮다고 말하는 습관. 60대 이영자 씨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작은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괜찮다. 수고 많았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날부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젊을 땐 하루를 해야 할 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살아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하루를 긍정적인 언어로 시작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정 회복력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도 하나둘 떠나가지만 그 속에서도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사람은 삶의 주인으로 남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습관. 70대 박기철 씨는 젊을 때부터 친구들과 늘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집을 샀다더라. 그 사람 아들은 서울대래. 나는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평생을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은 건 내 인생뿐이더라. 그 후 박 씨는 비교를 멈췄습니다. SNS를 끊고 텔레비전도 줄였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집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내가 사는 만큼이 내 삶이니까요. 비교는 마음을 잠식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며 괜히 초라해지고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일. 그건 모두 불행의 근원이에요. 진짜 평화는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평온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회 없는 노년의 두 번째 습관이에요. 하루에 한 번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멈춤의 시간을 가집니다. 70대 송미정 씨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거죠. 그게 참 좋아요. 그 시간엔 전화도 받지 않고 TV도 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로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짧은 명상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을 다독입니다. 그래, 많이 애썼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 짧은 여유가 하루를 견디게 합니다. 노년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쉼의 습관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를 생각으로만 두지 않고 표현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땐 왜 고맙단 말을 못했을까? 이 후회는 노년에 가장 많이 남는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감사를 자주 표현한 사람은 후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단단히 묶는 끈이기 때문이에요. 80세 노부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50년 넘게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이유요. 하루에 한 번은 꼭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요.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웃었어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고 하죠. 그건 진리입니다. 오늘을 미루지 않는 습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해야지라고 말할 때 그 언젠가는 대체로 오지 않는다. 노년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라는 단어 대신 지금이라는 단어로 삽니다. 65세 최은우 씨는 젊을 때부터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늘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퇴직 후엔 몸이 아파 움직이기 어려웠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갔어야 했는데. 그 후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단 하루라도 짧게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가까운 공원, 근처 바다, 동네 산책로. 그는 말하죠. 이게 진짜 여행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후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을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일은 오늘 합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법이에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남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노인들의 인터뷰를 모은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웃을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그들은 돈보다, 명예보다 결국 사람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후회 없는 노년이란 완벽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삶을 따뜻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느낀다면 그 자체로 인생은 성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축복입니다.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평온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오래 행복하다. 노후의 진짜 적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냉소입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 나이에 뭘 해 다 귀찮지. 이런 말들이 입에 붙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식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사람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받아도 다시 관계를 맺고 또다시 웃을 힘이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문을 닫고 대화 대신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닫을수록 행복은 더 멀어집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72세의 윤 여사님은 원래 동네에서도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늘 장 보러 가면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아이들 이름도 다 외우는 정 많은 어르신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을 불쌍하게 본다고 생각했고 이웃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남편 없다고 나를 동정하네. 나한테 뭐라도 얻어내려는 거겠지.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결국 윤 여사님은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얼굴에는 늘 무표정이 남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윤 여사님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 건강까지 나빠졌다는 겁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식은 겁니다. 이 사례는 많은 노년층이 겪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몸보다 먼저 늙는 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평생의 건강보험이자 행복보험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단지의 75세 장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 나가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노년이지만 그의 말에는 늘 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야, 감사할 게 더 많아져. 오늘도 커피가 맛있고 하늘이 예쁘잖아. 장 선생님은 한때 사업 실패로 큰 좌절을 겪은 분입니다. 60대 초반 모든 걸 잃고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도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면 세상도 나를 외면하겠구나. 그 깨달음 하나로 다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인생 상담가로 불리며 젊은 세대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마음의 온도 하나였습니다. 윤 여사님은 세상과 거리를 두었고 장 선생님은 세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결국 삶의 따뜻함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도, 자녀도, 이웃도 어느 순간 자기 일에 바빠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불씨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불씨가 남아있으면 새로운 인연도, 새로운 즐거움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유지하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 능력 저하도 늦춰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마음의 따뜻함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과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코코로노 와카사, 마음의 젊음이라는 개념이 노년 건강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젊으면 삶의 활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의 젊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감사, 둘째는 호기심, 셋째는 관계의 지속입니다. 감사는 하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호기심은 새로운 배움을 통해 뇌를 자극하며, 관계의 지속은 감정을 순환시켜 외로움을 막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마음의 젊음을 지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80대 중반의 한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그림 그리기 앱을 배우며 매일 SNS에 자신의 작품을 올립니다. 그림 밑에는 늘 이런 글이 함께 올라옵니다. 오늘도 그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글을 본 젊은이들이 댓글을 달며 응원하고 그 대화 속에서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 할머니는 말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나를 응원해주니 내가 늙은 게 아니라 자라나는 느낌이야. 이처럼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대화 하나, 미소 하나, 관심 하나가 그 온도를 데워줍니다. 그 온도가 식지 않으면 인생의 겨울에도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편안한 노후란 돈이 많아서 혹은 자식이 잘 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온기를 잃지 않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 단순한 일들이 우리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줍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6번째 지혜. 관계를 잃지 않는 사람의 비밀.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누군가를 조금씩 잃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제 가정을 꾸리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외로움이 마음을 파고들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벽을 세웁니다. 괜히 연락하면 부담일 거야.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친구를 만나. 그렇게 스스로 관계의 끈을 놓는 순간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늘 누군가가 있고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것. 서울 은평구의 한 노인복지관에는 윤정희 할머니가 있습니다. 올해 78세, 홀로 사신 지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윤 할머니는 늘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봉사활동, 합창단, 요가 모임, 스마트폰 교실까지 주변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희 씨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그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가야 인연이 생기죠. 윤 할머니의 말은 참 단순하지만 노년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생기던 관계가 나이 들면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력을 자존심 때문에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멈춰버립니다. 그게 바로 노년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한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전체의 2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2%는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먼저 연락하는 28%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 건강 상태 모두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벼운 용기를 냅니다. 그 용기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잘 지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같은 소박한 인사입니다. 그 인사가 관계를 이어주고 그 관계가 외로움을 막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박영우 씨는 은퇴 후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님으로 불릴 때는 주변에 늘 사람이 있었지만 퇴직하자 모두 연락이 끊겼죠. 처음에는 그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바쁘고 나도 다가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예전 부하 직원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심지어는 이웃에게도요. 점심 한 끼 하자는 그 한마디의 뜻밖에도 많은 이들이 반가워했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그동안 연락 안 드려 죄송해요. 그 이후로 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멀어져서가 아니라 서로 연락을 안 해서 멀어지는 거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보다 결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이어지는 관계보다 몇 사람과 깊게 이어지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깊은 관계는 오랜 시간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아니요. 깊은 관계는 진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밀도로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일 보는 이웃이라도 오늘 얼굴 좋아 보이세요. 이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연결입니다. 반대로 10년 지기 친구라도 말 속에 냉소와 비교가 있다면 그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온도를 지키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보다 감사가 앞서야 합니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하지? 라는 생각 대신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게 감사하지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기대는 실망을 부르고 감사는 관계를 지켜줍니다. 둘째,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손주 자랑이 대단하던데 나는 저 집은 아들이 자주 온다는데 우리 애들은 연락도 없네. 이런 비교는 관계의 독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좁아지고 웃음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나는 내 인생에 맞는 행복을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그 관계 속에는 여유와 따뜻함이 피어납니다. 셋째,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말실수에도 마음이 상하죠. 하지만 사람 관계에서 완벽을 바라면 누구도 곁에 남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한 발 물러서는 여유. 그 한 걸음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부부가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죠. 내가 뭐가 행복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친구들이 먼저 찾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당신이 평생 그들에게 따뜻했기 때문이에요. 이 짧은 대화 속에 노년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따뜻함은 결국 돌아옵니다. 평생 쌓아온 사람의 온기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관계를 지키는 건 때로 피곤하고 귀찮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느낍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 안정보다 소속감과 인정받음에서 훨씬 더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즉,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의 생명줄인 셈이죠. 여러분, 노후의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놓고 전화할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 통의 전화, 그 한 잔의 차, 그 한 번의 인사 속에 우리 인생의 온기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요? 이 짧은 인사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불을 켜줄 겁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7번째 지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지키는 법. 노후의 외로움보다 더 깊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혹은 기대했던 사람이 주지 않은 관심. 이 모든 것이 나이 들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던 일도 나이 들어서는 마음 깊이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는 이제 선택된 몇 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태도가 곧 인생 전체처럼 느껴지죠. 70대 후반의 박모 씨는 몇 년 전 아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연락을 끊은 겁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하며 먼저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고 싶어. 연락하지 말아줘.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박 씨는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제 누굴 믿겠어. 다 똑같아. 그는 한동안 사람을 피했고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동네 작은 모임에 우연히 나갔다가 한 어르신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원래 변하는 존재예요. 문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에요. 그 말은 박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친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자기 삶을 감당하느라 힘들었을 뿐이구나. 그렇게 이해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자 그동안 쌓인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는 법은 피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지지만 그만큼 마음의 깊이도 생깁니다. 그 깊이를 이용해 사람을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볼 수 있다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에 깊은 금이 갑니다. 엄마는 왜 늘 그 얘기만 해? 아빠는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에 오래 남죠.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저 아이는 지금 자기 삶이 벅차서 나에게 짜증을 낸 걸지도 몰라.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저렇게 말했을 거야. 이건 자식을 변명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 한 번의 해석이 다르면 상처가 분노로 남지 않고 이해로 흘러갑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인간의 상처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깁니다. 결국 상처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서 생깁니다. 대구에 사는 76세의 최 여사님은 10년 전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모임에서 한 친구가 무심코 요즘 최 씨는 좀 인색하네 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죠. 그 한마디가 너무 서운해서 그 후로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우연히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암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최 여사님은 깊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내 감정만 생각했네요. 그 후로 그녀는 한 가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처를 받기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노후에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마음의 기술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 기술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말보다 의도를 보세요. 사람들은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툽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직설적이 되고 미묘한 표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종종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걸 몰라? 라는 말은 나 좀 이해해줘. 왜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 좀 하라니까 라는 말은 사실 나도 불안해 라는 신호일 수도 있죠.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읽으면 상처는 훨씬 줄어듭니다. 둘째, 상처받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서운함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그건 독처럼 쌓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세상이 다 삐딱하게 보이죠. 그럴 땐 말로 꺼내는 것이 해독제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솔직히 털어놓거나 혼자 일기라도 써보세요. 오늘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 문장 하나가 감정을 정리하고 나를 보호해줍니다. 셋째, 나 자신에게도 관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실수에 더 예민해집니다. 괜히 그 말 했나 봐. 내가 잘못했지 뭐. 이런 자책은 관계보다 자신을 더 병들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꼭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이 한 문장이 마음의 상처를 닦아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의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죠.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 자율성이 곧 평온의 핵심이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으면 모든 만남이 감사로 바뀝니다.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네. 그래도 내 안부를 물어봐줬네. 이런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노후를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82세의 김모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을 이해해야지 바꾸려 하면 안 돼요. 그는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나 자기 입장에선 다 옳아요. 그걸 인정하면 세상이 훨씬 편해져요. 이 말은 노년의 인간관계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부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마음속에 세운 벽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너무 단단히 닫지 마세요. 상처를 피하려고 벽을 세우면 그 벽은 나를 지켜주지만 동시에 나를 가둡니다. 가끔은 마음을 조금 열어두세요. 바람이 스치듯 들어오고 따뜻한 온기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하루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는 사랑의 흔적이고 이해는 성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상처받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살아있다는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5번째 지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힘들어지는 건 마음입니다. 몸의 통증은 약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마음의 통증은 생각으로 키우기도 하고 내려놓음으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은 몸이 아파도 웃으며 살아가고 어떤 노인은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 하루하루를 괴로워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력도, 자녀도, 건강도 아닌 마음의 평화라고요. 그만큼 노후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젊을 땐 마음이 불편해도 일에 파묻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일도 줄고 만나는 사람도 줄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생각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자식한테 너무 의지했나?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의 감옥이 생깁니다. 노후의 외로움이 두려운 이유도 사실은 그 고요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과거를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남편은 평생 회사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늘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남았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나은 인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며 후회 속에 살아가던 그는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병이 아니라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했죠.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때 어떤 선택을 했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둘이 있는 게 그 결과잖아요. 후회보다 감사할 일이 훨씬 많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후회 대신 오늘의 평온함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노후에는 특히 비교가 많습니다. 저 집은 자식이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애. 저 사람은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병원만 다니네. 이런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늘 동네 친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친구는 딸이 고급 승용차를 사줬다고 자랑했고 손주가 유학 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뭐 하나 자랑할 게 없네. 하지만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다른 지인이 말했죠. 나는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 내 밥 내가 차려 먹고 내 시간 내가 쓰니까.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순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 후로 그녀는 매일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평안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 단순한 습관이 그녀의 얼굴을 점점 밝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미움과 상처를 오래 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아들과 수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혼 문제로 다툰 뒤 서로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시간에도 너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묶여 있는 거야. 그 말이 마음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용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구나. 미안하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로워지기 위해 하는 거였어. 네 번째는 기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마음의 평화를 가장 흔듭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길, 찾아오길,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서운함은 2배가 됩니다. 어느 80대 노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놓으니까 오히려 자식이 먼저 전화하더라. 그녀는 매주 전화를 기다리던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우고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웃음을 되찾았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니 자식들도 나를 편하게 대하더라. 기대는 관계를 조이고 내려놓음은 관계를 풀어줍니다. 노년의 평화는 바로 그 기대의 끈을 부드럽게 풀 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를 위한 5번째 방법은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일이 없다고, 누가 찾지 않는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한 70대 남성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그림 그리기 숙제 좀 도와줘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손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활동이 그의 삶을 바꿨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미를 찾는 순간 마음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요. 이 5가지 마음의 지혜. 과거를 덜어내기, 비교하지 않기, 용서하기, 기대를 내려놓기, 의미를 찾기. 이것이 바로 편안한 노후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관계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노후는 외롭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과 진심으로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스스로를 믿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황혼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을 지키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 속 사례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친구와의 관계, 자식과의 거리, 나를 향한 기대와 후회.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작은 지혜를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노년은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과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사랑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주변 지인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런 노후, 인간관계, 마음관리에 관한 진짜 이야기와 실제 사례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조금 더 평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노후의 행복은 돈이나 건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라도 감사와 용서, 사랑을 떠올리며 작은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진짜 행복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